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기 이루옵소서. 오늘 또 소승이 역학서에도 없는 현간시장간 법으로 사주풀이 하는 법, 현간 간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 십간, 시장간 설명이라고 써놨죠. 모든 사주풀이는 천간, 십간과 지지, 십이지로 인해서 사주의 기둥이 세워지고 사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이제 간목 시장간의 천간 시장간법이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지의 지장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간을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없었고 역학서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라 성각 스님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천간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사주풀이를 할 때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간 지장간법을 알게 된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사주 공부를 오래 이제 해보다 보니까 맞지 않는 사주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게 아닌데 싶어서 제가 부처님 전에 마음을 내서 21일 기도한 중에 어느 날 꿈에서 이 사실은 요 천간지장간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바탕으로 해서 사주풀이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너무도 정확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세상에 없는 이러한 법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장간법을 널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천간지장간법이라 하니까 지금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역학 선생님들이 저런 법이 또 세상에 어디 있냐고 또 비웃음을 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비난을 하기 이전에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면은 따라오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간목, 십간이 이제 천간에 십간이 있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즉 제일 간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간목의 지장간에는 저는 이렇게 갑병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 장간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간목이 지지로 오면 일목이요, 일목이 천간으로 나오면 간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요 지지의 일목 시장간에 무병갑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라 하는데 저는 바꿔서 갑병무, 갑병무, 정기, 중기, 여기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천간지장간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간목은 우리가 탐색만극,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극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는 것입니다. 즉 많은 역학 선생님들이 나무는 토를 극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사주풀이의 가장 시작의 원리는 이렇게 탐색만극,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극한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으로 가는 것이 사주풀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간목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 간목이라는 나무가 살려면은 즉 이렇게 제가 이제 나무를 그려놓고 이렇게 산을 그려놓고 무토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요 지장간에 무토가 들어있듯이 요 무토산에 나무를 하나 큰 고목이 이렇게 꽃이 활짝 태양이 비치는 격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해서
목생화 화생토, 나무가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곧 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생목이 돼야지 죽은 나무가 되면은 죽은 나무가 어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생목이 되려면은 첫째 이렇게 이제 이 산에 석토가 돼야만이 나무가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바짝 마른 흙이면은 이 감목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즉 고사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토가 돼야만이 감목이 수생목을 받아서 목생화 화생토로 잘 살아가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목이 돼야만이 활동성이 있는 그런 나무로서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즉 이것이 생목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일간인데, 일간을 중심으로 연, 월, 일,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목이 되려면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만이 나무가 살고, 나무가 살아야만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사주 원국 내에 이렇게 오행이 목과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최고의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목이 되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죽은 나무가 되면은 저 땔감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나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 8글자 내에서 과연 좋으나 모든 것이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감목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가를 봐야 사주풀이에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장간에 갑병무, 자, 목생화 화생토,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자, 이렇게죠. 살아있는 나무는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탐스러운 과일도 준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면 우리가 식신생자라고 하죠. 이 지장간 내에 벌써 목생화 화생토로서 식신생자로 잘 이루어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즉 이 사주 8글자 내에서 나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식신생자로 잘 이루어져 남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나무는 인성이 있음을 좋아한다. 인성은 뭐예요? 수생목하는 물을 얘기하죠. 물을 좋아하고 재성에 의지한다. 재성은 뭐예요? 목국토하는 즉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무는 땅에 의지하고 땅 속의 물을 의지해서 사는 여건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사주 원궁에서 그렇게 돼야만이 가장 좋은 감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돈과 여자의 애착이 많다 그러네요. 자, 목생화 화생토 이건 돈이죠. 자, 그 돈도 되지만은 재물, 여자도 되겠죠. 그 남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재물과 돈과 여자의 애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나는 한 여자만 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편단심과 같은 남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자로 또 돌아가면은 요 식신은 뭡니까? 식상은 자식의 애착이 많다 그래놨네요. 애착이 많으면 요 무토 속에는 물이 들어서, 물은 인생이가 친정 어머니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제는 즉 시댁의 시어머니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매우 좋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요 천간 간목을 사람의 몸으로 보고 요 지장단을 몸을 움직이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만약에 이것이 이제 간목이 남자라 하면은 우리가 목극토 하는 요 재성이 첫째 부인성으로 보잖아요. 부인성 첫째로,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와
합하는 것이 뭐예요? 기토가 있죠, 기토. 자, 기토가 있는데 갑기합 있죠. 그런데 이 천간에서 60갑자에서 올 수 있는 것이 기사, 기묘, 이제 기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목이 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갑기합하면은 뭐 기묘가 됐든 무슨 뭐가 뭐 기사가 됐든 기후가 됐든 다 합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합은 아주 약하게 일어난다. 약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토와 가장 이 간목이 합이 가장 잘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갑기합토로서 겨울의 축토, 뒤축에 일어나는 토는 즉 이 간목과는 아주 정합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간 식간에서 갑기합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토는 기축토. 왜 그러냐면 요 기신계가 들이죠. 그럼 기토와 갑기가 합을 하죠. 병화와 병신 합을 하기 때문에 즉 가장 잘하는 토는 겨울의 토인 요 축토와 가장 합을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목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주 벌이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거 내가 극하는 토, 남자 같은 토, 그 다음에 나와 합하는 기토만 봤죠. 그런데 이 지장간법으로 보면은 병화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병화가. 자, 병화는 또 뭐와 합을 합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병신합수에 나죠. 병신합수에서 또 역시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격이다.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병화가 와도 남자는 여자를 신금이 와도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격이요. 또 대운 세운에서 기토가 뜰 때도 갑기합으로서 여자를 만나는 격이요. 또 목국토하는 재성운이 와도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간목 정기 중기 여기는 약해서 합은 하긴 하되 무게합을 하죠. 그러나 무게합은 남자 같으면 여자로 만남의 여자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요 간목과 요 병화 두 번째 정기 중기만 합으로 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자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로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자로. 자, 지금까지 여자의 관성은 뭡니까? 금이죠. 금극목하는 금만 봤다는 것입니다. 금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있으면 또 갑기가 합을 하는 요 기토도 해당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토는 뭐 기묘도 있고 기사도 있고 기유가 있는데 요 기축, 즉 기신계가 들어있는 요 천간의 기토와 간목이 합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도 신금과 합을 하기 때문에 대원이나 세원에서 신금이 올 때 남자를 만나는 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법으로 보면은 요 병화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대원이나 세원에서 만나고 헤어짐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로 보면 토가 오는 때 세운이나 세운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갑기 합할 때 여자를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요 신금이 뜰 때, 즉 뭐 지장간에 유금일 때도 뭐 신금과 경금이 있듯이 지장간도 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 때 보면은 틀림없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다라는 것을 저는 이 지장간법으로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지장간법을 설명하니까 무슨 저런 이론도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나 역학을 배우신 분이라 하면 저의 논리대로 그냥 본인들이 한 뭐 타론 과정이 있으니까 만났던 인연법으로 대조해보면은 아마 거의 99%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천간지장간법에 대해서 뭐 가불병정무기 경신계 식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에서 끝나는데요. 식간을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천간지장간법에 대해서 중요함을
필연적으로 느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척 하시지 말고 저의 이제 천간시장과 간목 속에는 갑병무가 천간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이거는 뭐 천간 하늘이라 안 합니까, 그죠? 천간.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천간에 간목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나무가, 그죠? 이 천간에도 땅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의지처가 있어야 이 나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만 바꾸면은 지금까지 사주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맞지 않는 사주 이론은 확연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저의 천간시장간법으로 많은 역학의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십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천간시장간법, 간목으로 시장간법을 설명하는 법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